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국이 KF-X 탑재용 AIM-120에 대한 EL 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한국은 KF-X의 미티어를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F-X와 미티어의 체계 통합이 다행히 승인된 상태이나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항공기 레이더와 공대공 부장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난제일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외교적인 걸림돌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 개발의 족쇄는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외교나 국방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 플랫폼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BVR 미사일 유도용 지령 송신기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인도는 자국산 항공기에 미티어를 탑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독자 BVR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KF-X에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천궁과 해궁 등 지상 발사형 대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항공기 체계 통합을 제외한 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천궁이나 해궁을 KF-X에 그대로 장착하기에는 너무 무겁거나 너무 작습니다. 이중 모드 탐색기를 장착한 해궁은 약 120kg으로 AIM-120보다 가볍지만,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 모터의 특성상 AIM-120보다 적은 부피로 긴 사거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2023년을 목표로 A사 탐색기를 장착한 미티어를 F-35에 탑재할 계획인 듯 하나요. 우리는 2028년 이후에 AIM-120급을 운용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행히 KF-X 통합을 위해 소량의 미티어 도입도 병행함으로써 체계 통합 과정에서 미사일의 운용과 통합 관련 기술들도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면, 일본은 50년 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AIM-9B의 복제 수준으로 AAM-1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AAM-2의 개발 실패를 교훈 삼아 AAM-3를 전력화했으며, 일본 최초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AM-4를 1999년에 배치했습니다. AAM-4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기유도 단계에서 항공기에 별도로 장착한 지령 송신기로부터 표적 정보를 수신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BVR 미사일은 항공기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 표적 정보를 갱신하는데, 일본의 AAM-4는 항공기와는 독립적인 지령 송신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AAM-4 미사일을 F-15J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 미사일의 주요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또는 개발 과정에서 미국 측에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령 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AAM-4는 90년대 일본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므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AIM-120B보다 10% 이상 넓은 탐지 범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AAM-4B에 세계 최초로 KS 밴드 대역에 A사 탐색기를 탑재하여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AM-4가 미국의 AIM-120 대비 큰 부피와 큰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어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AAM-4B는 개량된 이중 추력 모터로 약 120km의 사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200km급 BVR 공대공 미사일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본으로서는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하며 긴 사거리를 가지는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긴 사거리를 가지는 미티어를 개발한 유럽의 MBDA와의 협력입니다. 때맞춰 2017년 영국은 공군에서 운용할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미티어의 수정 개발을 승인하였는데, 긴 스팬을 가지는 미티어의 꼬리 날개를 짧게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일본은 영국과 협력하여 미티어 기체에 일본에서 개발한 탐색기를 장착하는 JNAAM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도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유럽의 MBDA가 인도의 미티어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트라를 199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마침내 전력화하였습니다. 러시아의 R-77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크기와 무게는 미국의 AIM-120과 매우 유사하며 사거리는 100km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인도로서는 아스트라보다 더 좋은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가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도는 자체 개발한 경공격기인 테자스에 미티어를 통합하려 하였으나 유럽 6개국이 참여한 MBDA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DA에서 미티어의 소스코드를 테자스에 탑재된 이스라엘제 에이사 레이더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노력으로 2016년에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36기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량의 미티어 미사일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미티어 수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유럽의 MBDA는 2001년에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SPA 그리고 영국 BAE 시스템의 미사일 부분을 합병하여 설립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프랑스의 입김이 가장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의 미티어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도는 자체적으로 덕티드 램제트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도는 2013년에 러시아와 고체 연료 덕티드 램제트 추진 체계를 개발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에 지상 발사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조만간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덕티드 램제트 추진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줄거리가 잠시 다른 길로 샜지만 인도와 일본에서 보듯 국제정치 상황에 따라 미사일의 도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다행히 KF-X 통합을 위해 소량의 미티어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체계 통합 과정에서 미사일의 운용과 통합 관련 기술들도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들은 향후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내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미티어와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미 수행한 KF-X와 미티어의 체계 통합 결과를 10분 활용하여 기술 개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X에 장착할 차세대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3월에 우리 군이 주변국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초에 공대함 유도탄2라는 사업명으로 선행 연구 조사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 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KF-X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성능은 마하 2.5 이상이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3,000파운드, 즉 약 1.36톤 미만으로 전해집니다. 무게가 3,000파운드 미만인 것은 KF-X 무장 장착점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최대 한계가 3,000파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차세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탐색기와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KF-X에 탑재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400mm급 공대 함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 로켓 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 단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항공기의 레이더 탐지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 BVR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2000년대 이전 BVR 미사일은 10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지고도 충분했으나 근래 개발 추세는 최소 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F-X에 장착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나 형상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과 함께 항공기 체계 통합을 위한 기술적 문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다행히 KF-X 전투기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이 준비 중이므로 KF-X 전투기에서 운용할 중거리 공대공 전력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국내 개발 측면에서도 KF-X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 성과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융합하면 선진국과 동등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